뒤돌리기 공략이죠? 네, 그렇죠. 네. 어느 쪽으로 돌리는 게 좀 유리할까요? 자, 이제 빨간 공을 자, 뒤돌리기에서 파이브 쿠션을 보는 경우가 있고, 자, 지금은 직접 치기에는 좀 많이 끌어줘야 되는 타격이 네. 좀 들어가야 되는 공이고요. 자, 상단 회전으로 자, 직접 봤네요. 타격으로. 아, 타격이 좀 과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짧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피체넷. 자, 끝까지 굴러는 가는데 조금 모자랍니다. 네. 이게 그 전날에 이제 지명도 있는 새롭게 입성한 선수들이 초반에 탈락한 게 영향을 줄까요? 아무래도 이제 심적인 부담감이 좀 있을 거고 네. 어제 뭐 경기 끝나고 나서 같이 새로 들어온 선수들끼리 많은 얘기들 좀 나눴을 거예요. 야, 이거는 적응이 안 되겠다. 너무나 뭐 컨디션들이 좀 다른 그런 조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 일부 선수들은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거 괜히 왔나 이런 느낌을 가지는 선수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옆돌리기로 일단 첫 득점에 성공한 안토니오 몬테스입니다. 하지만 입성했던 모든 신입 그런 선수들이 그런 초창기에 약간의 부침들을 다 겪었거든요. 그렇죠. 조재우 선수도 사실 첫 입성하고 몇 경기 동안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두께를 사용해서 눌러놨어요. 좋아요. 지금 잘 처리했네요. 옆돌리기 네.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안토니오 몬테스. 자, 지금은 이제 얇은 두께로 쳐서 이목적구 왼쪽 방향으로 뽑아낼 네. 수도 있었습니다만, 자, 자신 있게 두꺼운 두께로 테이블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을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2019년에서 이제 구리 월드컵, 베겔 월드컵 두 차례 맞대결이 있었는데 다 40대 38, 40대 39, 한 점, 두 점 차. 루피 체넷이 그때는 이겼었어요. 네. 자, 강력한 스트로크로 처음부터 굉장히 싸납게 좀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대 0으로 앞서가는 안토니오 몬테스. 신인상 수상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올해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안토니오 몬테스인데요. 와, 이거 아깝습니다. 좀 깊었네요. 네. 석점이면은 뭐 가볍게 몸을 푸는 네, 느낌이 그렇습니다. 들겠군요. 네. 자, 손가락에 땀을 훔치고 있는 안토니오 몬테스입니다. 땀이 좀 날 수 있는 경기죠. 자, 횡단샷 강하게 횡단으로 좋아요. 좋습니다. 네. 네, 자, 첫 득점 좀 힘을 쓰면서 득점을 했습니다. 노란 공 앞돌리기. 하지만 빨간 공이 코너 쪽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자, 고민이 좀 됩니다. 아예 반대쪽 왼쪽 방향으로 이 앞돌리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자, 근데 이 내공이 좀 또 붙어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왼쪽 방향으로 가네요. 참, 이 거리가 멀면 이렇게 출렁거리면 그렇죠. 조금 길어져요. 네. 저 정도 거리면 뭐 자연스럽게 이제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죠. 네, 내공의 움직임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빠른 그런 속도로 왔어야 지금 득점될 수 있는 그런 공이었습니다. 네. 두께를 맞춰내기가 정확하게 맞춰내는 게 쉽지 않은 배치였고요. 자, 안토니오 몬테스. 자, 원쿠션 지점을 자, 확인을 했고. 네, 하얀 공을 향해서 갑니다. 네. 요렇게 자, 참 거의 박빙이었는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조금 짧게 들어오면서 놓치고 말았네요.
두 선수의 그 프로 쪽에서의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자꾸 옛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몬테스도 지난 시즌밖에 기록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몬테스 선수가 뭐 또 지난 시즌에는 5차 대회에서 이제 8강 한번 들어갔었고 마지막 월드 챔피언십에서 또 8강 들어갔던 적이 있고요. 그렇죠. 자, 뒷뜰 공간이 좀 넓죠. 특히나 몬테스 선수가 프로로 입성할 당시 그 당시가 이제 2022년 5월 달인데 네. 그때는 세계 랭킹 45위였습니다. 몬테스 선수가 이제 보통 32위권에서 한 45위권 이 정도를 유지를 했던 선수인데 그런 거 비교를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파타 선수나 마르티네스 선수는 거의 100위권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자, 비껴치기로 길게 한번 세워봤는데요. 넘어가죠. 약간 모자랍니다. 하지만 두 공을 좀 한쪽으로 모아주면서 이렇게 좀 약간의 수비 형태를 만들어냈는데 근데 PBA는 또 이렇게 한쪽으로 그렇죠. 몰아주면 뱅크샷이 있는 그런 또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수비를 하는 게 여간 예민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조금만 틀어지면 어떻게 보면 더 빅볼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 이제 UMB 쪽 시스템에서 치던 공격 방법과는 약간은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되는 그런 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만큼 선수들이 이제 고민거리가 좀 늘어나는 거죠. 자, 장장단으로 해결을 네. 해냈습니다. 루피체네 선수는 워낙 장타력이 뛰어난 선수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루피체넷의 경우도 이제 본능적으로 한 점짜리 공격이 좀 익숙할 텐데 이제 뱅크샷에 대한 어떤 고민들은 또 충분히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 장타력도 뛰어날 뿐더러 또 집중력, 또 끈기 있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조만간 빛을 발할 것 같은데, 자, 옆돌리기를 이용해서 대회전 얇은 두께로 그 대신 회전 많이 주죠.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돌리지 못합니다. 돌려내는 게 네. 만만치 않아 보였는데 시도를 했네요. 네. 워낙 이제 칠공이 마땅치 않았어요. 네. 조금만 두꺼워도 저렇게 돌리지 못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얇게 보면서 그 대신 회전을 충분히 최대한 많이 주어서 좀 길게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얇게 맞춰야 되고 또 당점은 왼쪽으로 가야 그렇죠. 되고 이게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회전인데요. 이게 키스를 키스는 일단 빠졌는데 빠졌는데 짧은가요? 이게 득점이 안 되면서도 1, 2목적구가 가까이 있으면 일단 좀 깜짝 놀랄 수 있죠. 네, 그렇죠. 앞돌리기가 이것도 살짝 밀리면서 돌았는데 이렇게 짧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 두 선수가 월드컵에서 이 두 번의 만남 중에 제가 아까 말씀을 좀 잘못 드렸네요. 루피체네 선수가 이제 두 번을 다 이겼네요. 네네네. 하지만 1, 2점으로 승부가 갈리는 아주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대3 동점. 네. 노란 볼 옆돌리기로 자, 포쿠션으로 득점을 만드는 루피체넷. 아예 길게 봤어요. 회전을 좀 빼면서 자, 진행이 좋아 보이는데요. 네. 좋습니다. 역전의 성공. 4대3을 앞서갑니다. 루피체넷. 네. 중상단 당점으로 지금 잘 돌려냈고요. 자, 다시 한번 비껴치기 크게 돌릴 것 같죠. 네. 자, 퍼쿠션으로 아주 정교한 플레이를 자, 진행 좋아 보입니다. 좋습니다. 정확하네요. 자, 루피체네 선수는 처음부터 자, 지금 아주 잘 찾아가고 있어요. 네, 굉장히 부드럽게 스트로크를 해서
지금 뭐 노란볼 키스까지 감각적으로 잘 뺐고요. 네. 자, 좀 강하게 쳐서 식스까지도 볼 수 있는 비껴치기 형태이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있는 아주 좋은 플레이였네요. 자, 빨간 볼이 아래쪽 코너에 있고요. 이거를 당점을 어떻게 자, 충분히 비껴치기로 괜찮나요? 네. 자, 크게 돌리죠.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세 바퀴 돌린다라는 표현인데 괜찮죠? 짧은가요? 살짝 짧아질 수 있는 들어갑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자, 일단 4연속 득점으로 어깨를 풀었습니다. 루피체넷. 네. 자, 어제 경기에서는 굉장히 테이블이 조금 많이 짧다 싶을 정도로 좀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거보다는 조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테이블을 이제 생물에 비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 이제 선수들이 얼만큼 그 테이블에 적응을 잘하느냐가 네. 사실은 아주 가장 승부 요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5득점 7대 3으로 앞서가는 루피체넷. 튀르키예 선수 가운데는 성공 신화를 쓴 선수가 이제 그 비롤 리마즈 우승도 한 번 했고 그렇죠. 팀 리그에서도 좋은 활약을 이어갔었는데 이제 튀르키예 선수들의 좀 숫자가 많아지면서 이 튀르키예 선수들 간에 좀 자존심 대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흥미롭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미리 들어왔던 비롤 이마즈 선수 같은 경우에 프로에 입성하기 전에 UMB 쪽의 성적은 루피체넷 선수보다 낮지는 않았거든요. 네네. 자, 6득점째 지금 뭐 역시 뭐 단타로 네, 장타력이 아주 굉장히 훌륭한 그런 선수답게 잘 풀어내고 있어요. 자, 21년도 그랑프리 대회에서 23점의 하이런을 한번 썼던 네, 그렇죠. 루피체넷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장타력이 대단한 선수죠. 네. 그 백에럴드컵 준우승할 당시에도 전반전 21대 1로 이기고 갔을 때 17점의 하이런을 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그게 좀 독이 됐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네. 자,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명경기로 회자되고 있는 그런 경기인데요. 자, 이 공이 이게 자 이렇게 빠졌습니다. 조금 짧게 진행이 되면서 네, 방향이 좀 달라졌네요. 6연속 득점 기록하면서 첫 타이런 PBA 입성 후 첫 타이런을 기록한 루피체넷. 끝까지 한번 기대를 가지고 봤습니다만 네, 득점 되지 않았습니다. 자, 몬테스 선수 올 시즌 NH 농협 카드로 팀을 채택이 됐어요. 그렇죠.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좀 명쾌하다고 할까요? 스마트한 느낌을 주는 선수죠. 네, 말도 굉장히- 굉장히 똑부러지게 얘기를 하고요. 굉장히 예의도 바르고요. 네. 저는 그 월드컵 있었잖아요. 지난 카타르 월드컵 당시 이제 스페인 축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 스페인 웬만한 일반인들도 다 전문가급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자, 8대4 한 점을 추가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월드컵을 좀 한참 이렇게 다닐 때 네. 그 월드컵을 하던 시즌에 마침 유럽 쪽에서 이제 프로축구가 열렸는데 선수들이 당구 경기하러 온 선수들이 당구 선수들 거 구경을 안 하고 축구 보고 네.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죠? 그때가 바로 이제 바르셀로나하고 마드리드 경기였거든요. 오우. 자, 마이너스 회전을 주고 이제 반대로 한번 걸어봤는데요. 네. 자, 득점되지 않았습니다. 참 이 유럽은 사실 이 축구의 나라인데 또 당구의 나라기도 하죠. 네. 저변은 우리가 훨씬 그렇습니다. 하지만 넓은데. 역사나 전통을 봤을 때 어차피 뿌리가 이제 유럽에 두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자, 이거 키스를 사이로 빼고 자, 이제 마지막 회전이 많이 살아 뒤쪽 있는데. 공간이 어떨까요? 이거 끝까지 회전이 좀 많은 여기서 것 같은데 많아요. 네. 그러네요. 끝까지 회전이 살아서 빠져나가는군요. 네, 지금은 그냥 퍼쿠션을 본 것 같은데 네. 마음 놓고 끌어서 퍼쿠션을 보는 게 훨씬 더 쉽죠. 3로 맞추려다 보면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가야 되다 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그 사실은 그 중간 값을 친다는 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네네네. 맥시멈으로 최대한 끌어주면 차라리 퍼쿠션까지 네, 그게 오히려 더 쉬운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당점을 안 쓰든지 아니면 많이 주고 가든지. 자, 많이 쓰면서 아예 그냥 퍼쿠션까지 길게 보는 거였죠. 그렇군요. 자, 체넷 선수 뭐 전혀 흐름을 네. 탔어요. 전혀 어색함 없이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이제 모든 스포츠가 팬들과 함께하고 이 미디어와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PBA 투어도 이제 그렇게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팬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루피 체넷 선수의 특징을 보면 네. 항상 시합장에 와이프 부인과 같이 와요. 또 그렇게 다정다감한 면이 예전 있군요. 이제 PBA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생활권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네네네. 하지만 이제 월드컵에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항상 옆에 이제 부인과 같이 다니는 아주 가정적인 그런 남자입니다. 그렇군요. 자, 얇게 뒤돌리긴 했는데 살짝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PBA 투어의 그 가장 금술 좋은 외국인 커플은 레펜스 커플 아닌가요? 그렇죠. 저 그런 것들도 좀 선수들이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뭐 경기력도 경기력입니다만 가화 만사성이잖아요. 네. 자, 지금은 좀 까다롭게 섰는데 완뱅크는 좀 쉬워 보이지 않고 더블 쿠션, 빨간 공을 일목적으로 이용한 더블 쿠션. 뱅크샷을 굳이 보자면 종단을 네. 이용해서 단단장으로 가는 그런 코스도 어. 있어 보이긴 하는데 확률은 좀 떨어지네요. 자, 이거를 왼쪽 장쿠션 한번 봤다가 지금 종단은 보지 않는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더블 쿠션이 가장 좋아 보이긴 그렇군요. 합니다. 장장 단으로 자 빨간볼 두께를 자, 밀리는 각도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네. 억제를 해봤습니다만 그렇군요. 밀리면 이게 투로 내려올 때 많이 내려와 버리면 보시죠. 다시 한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억제를 하기 위해서 배팅도 좀 많이 힘을 좀 쓰면서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내려가네요. 자 9대4로 앞서고 있는 로피 체넷. 자 이것도 역시 더블 쿠션 시도죠. 네. 자 이거는 자. 점이 됐습니다. 뭐 더블 쿠션은 우리 거의 100%인데요. 네. 네. 더블 쿠션 성공률 100%. 이 더블 쿠션이 이제 정회전을 주고 치는 거기 때문에 투 쿠션 이후부터는 역회전으로 올라오는 네. 그런 공의 형태거든요. 역회전으로 올라오는 공의 형태 궤적을 잡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옆돌리기. 지금 이목적구 위치는 괜찮죠? 네. 약간 모자랐어요. 오, 자, 그러네요. 이게 아차하는 순간에 저렇게 테이블의 특성을 잠시 망각한 채로 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선수들이라고 할지라도 치고 나서 아차했을 거예요. 두께를 조금 더 썼어도 되는데. 네. 네. 자, 이 옆돌리기를 놓치면서 한 점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꾸준히 득점을 해내고 있고 안토니오 몬테스 선수는 초반 출발이 괜찮았는데 네. 자, 2회 좀 부진한 자, 모습인데 완뱅크 걸어치기로 가네요. 약간 밀리는 각도를 이용해서 이게 여기서 뒤쪽 공간. 네. 그러네요. 두께를 얇게 쓰는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이 좀 두껍게 썼지만 회전을 거의 빼고 쳤기 때문에 네. 투에서 바짝 서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굉장히 이런 모습들은 참고를 할 만한 그런 공이에요. 네. 득점은 되지 않았지만 네. 특히나 이제 조금 초보자들이 경우에 저런 공은 상상을 못하는 공일 수도 있거든요. 자, 쓰리뱅크 PBA2에서 첫 뱅크샷 시도인데요. 약간 모자랐네요. 좀 회전을 좀 아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PBA 투어가 출범할 당시에 뱅크샷이 나왔을 때 선수들이 그 난도 여부를 떠나서 너무 많이 시도를 하다가 그렇죠. 네, 오히려 경기를 좀 그르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네임드가 있는 선수들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해왔던 1점 위주의 경기에 젖어 있다 보니까 네, 시즌 첫 해 들어와서 입성해서는 뱅크샷 성공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하지만 뭐 푸드롱 선수나 조재호 선수들 다 그런 경험을 겪었습니다만 네,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뱅크샷 득점률을 좀 올릴 필요가 있죠. 그게 가장 또 효율적으로 경기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면 뱅크샷 성공률도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안토니오 몬테스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21% 지난 시즌이었거든요. 많이 높은 편은 아니죠. 네, 25% 정도까지는 남자 선수들이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돌리기로 자, 길게 세워봤는데 이거, 좋습니다. 득점됐어요. 2연속 득점. 3이닝 연속 공타 끝에 연속 득점 기록하고 있는 안토니오 몬테스. 스페인 선수들의 숫자가 많아졌죠. 네, 그렇죠. 지난해 입성한 연건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개성 있는 선수도 많아졌고요. 네. 네. 뭐 앞서 진출했던 선수들이 굉장히 성적이 좋다 보니까 네. 따라오고 있는 후배 선수들이 굉장히 뭐 꿈과 희망을 걸고서 네, 그렇습니다. 기회의 땅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세워치기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뭐 사파타, 마르티네스를 비롯해서 지금 뭐 마요르, 안토니오 몬테스 이런 스페인 연건들이 이제 많잖아요. 근데 네. 마형이 이제 딱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몬테스의 이제 득점. 이 젊은 선수들이 다 주니어 때부터 한 클럽에서 아카데미에서 네네. 기거했던 그런 선수들이에요. 자, 이거 좀 까다롭게 썼습니까? 아예 끌어서 치는군요. 그렇죠. 자, 회전 충분히 살렸기 때문에 마지막에서 맞았어요. 맞았어요. 살짝 맞았어요. 흔들렸습니다. 네. 좀 위험하긴 했는데 그렇죠. 두꺼운 두께를 노리면서 저렇게 거의 뭐 맥시멈으로 스핀볼 형태로 진행을 시켰기 때문에 득점이 됐던 거죠. 네. 미세한 움직임 심판이 그래도 잘 잡아냈어요. 살짝 흔들렸네요. 모니터에서는 네.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명심판입니다. 김동현 네. 심판. 자, 뒤돌리기. 이번에도 두께 처리 좋아요. 네. 차츰 얇았으면 일목적구가 바로 이목적구 쪽으로 가면서 이 키스도 고민해 볼 만한 그런 공이었는데 두께를 두껍게 쳤지만 회전을 좀 뺐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각도를 만들어냅니다. 자, 하이런이 나왔고요. 옆돌리기. 이제 앞선 옆돌리기에 비하면 훨씬 네. 자, 두께를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옆돌리기인데요. 더군다나 이제 일목적구 하얀 공의 위치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네. 옆돌리기 좋은 공이었습니다. 다음 공도 또 풀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옆돌리기 나오면 사실 선수들은 이제 포지션 플레이에 신경을 쓰면서 경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강하게 치는 옆돌리기 말고는 일목적구를 던져서 칠 수 있는 형태의 옆돌리기들은 다음 공의 포지션을 분명히들 생각하고 치는 거죠. 자, 이거는 빨간 볼 비껴치기로 갑니다. 네, 비껴치기로 화면 오른쪽 상단 자, 코너를 봅니다. 네, 연결해 가는군요. 역전이에요. 네. 단타로 지금 7점, 11대 10. 르피체넷은 이게 1세트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과 내주고 시작하는 것은 또 다를 텐데 네.
긴장감이 서려 있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새로 들어온 신입 선수들의 경우에는 사전 3선승제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네네. 비기는 2대2 경기가 됐을 때 승부치기로 가는 경우도 아. 없었거든요. 오. 행운입니다. 네. 행운의 득점. 그랬을 때 2대2였을 때의 긴장감과 압박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또 관건이죠. 그렇죠. 15점 세트제 경기는 사실 선수들이 이제 과거에 구력되는 선수들은 해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월드컵도 세트 경기 15점 세트 경기가 굉장히 오랜 동안 지속이 됐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한번 손 들어줄 때는 앉아있던 루피체넷도 좀 웃기는 좀 그렇죠. 네,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큰데요. 이거 네, 버쿠션으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엔 네, 득점이 안 됐습니다. 이 공을 참 조심해야 돼요. 네. 이거 성공했더라면은 이제 세트 포인트가 되면서 완전히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조금 짧게 형성이 된 거죠. 루피체넷은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요. 자, 몬테스는 완벽하게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다음 공도 또 어렵습니다. 자, 뱅크샷인데 자, 일단 코너 최대한 출발. 길게 만들어서 그렇죠. 아래쪽으로 비껴치기 형태. 우와! 좋습니다. 네, 이걸 풀어냈습니다. 아, 자, 굉장히 큰 고비였는데 풀어내네요. 지금 뭐 거의 코너 출발이었는데, 네. 당점은 어떻게 쓴 건가요? 자, 뭐 최대한 맥시멈으로 길게 뽑아내는 맥시멈 라인에 걸려 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루피체넷의 PBA 첫 뱅크샷 2점짜리 성공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할 때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배치. 자, 살짝 끌었다 놓으면서 키스를 분리시키는 아주 좋은 공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승부처에서 루피체넷의 PBA 입성 첫 뱅크샷이 돌다리를 하나 놔줬습니다. 자, 이제 2점 남았는데요. 과거에도 두 선수 두 차례 맞대결이 이제 박빙 2점 차로 희비가 엇갈렸었는데 두 차례 모두 루피체넷이 이겼었습니다. 몬테스한테 그 경기 전에 물어봤더니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더군요. 네. 뭐 2019년도 같은 해에 두 번을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네. 이긴 선수는 잊어먹어도 진 선수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자, 컨트롤이 들어갔죠. 자, 굴려서 잘 맞추네요. 그렇습니다. 자, 세트 포인트. 아직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저 공을 강하게 칠 수 있을 텐데 지금 어느 정도 심적으로 좀 안정이 좀 많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저런 공을 저렇게 굴려서 친다는 건 그렇죠.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오늘 보니까 루피체네 선수가 굉장히 좀 카리스마가 좀 돋보이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자, 굉장히 차분하게 좋은 공을 성공시켰을 때도 표정의 변화가 없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한 점 남겨두고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고요. 앞돌리기로 갑니다. 자, 포쿠션을 보는 포쿠션으로 거죠. 보는 거죠. 네, 그렇죠. 두께를 잘 써서 자, 아래쪽까지 진행시켰는데 이러면 네, 짧죠. 이러면 네. 짧게 너무 코너 깊숙이 들어오면서 놓쳤습니다. 코너 쪽에 한 5 이하 코너 부근에서 돌면 저렇게 짧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항상 이제 코너로 향하는 저런 길게 치는 공 같은 경우는 저 공을 특히나 이렇게 테이블의 컨디션이 좀 짧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다 싶으면 그 공은 한 번씩 점검을 좀 하면서 길게 놓을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옆돌리기. 자, 이거 득점. 이걸 놓쳤네요. 내공에 힘이 빠지면서 저렇게 수거지는 짧게 진행되는 공 네네. 조심해야죠. 네. 근데 저 공을 조금 더
내공의 스피드를 살리면 충분히 득점이 되지만 그랬을 때는 또 일목적과의 분리각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두께 조정을 또 해줘야 된단 말이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본인이 연습했던 그 방향대로 치다 보면 알면서도 속는 경우가 자꾸 나옵니다. 강하게 한번 한번 곡선으로 휘어봤는데 지금 같은 이제 뒤돌리기는 3 쿠션 이후에 바나나 킥 현상으로 진행되는 그 궤적을 네. 노렸던 건데요. 다시 다분히 한번 볼까요? 감각적이죠. 여기서 올라가지 않고 다시 내려가는. 한번 네.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상단 회전력을 많이 주고 그렇습니다. 기어로 액션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전진하는 힘을 이용해서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나오려는 힘을 억제시키는 그런 거죠. 네. 자, 몬테스에게 또 한 번 기회가 왔어요. 이거 회전이 좀처럼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는 루피첸의 몬테스도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돌아서 노란불. 옆돌리기도 나쁘지 않고 비껴치기를 이용해도 워낙 빨간 공이 빗볼입니다. 옆돌리기로 가나요? 비껴치기로 가나요? 네, 아래쪽으로 비껴치기 옆돌리기. 옆돌리기. 네, 확실하게 회전을 매겨서 들어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1세트를 가져간 루피체넷. 일단은 좀 순조로운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1세트를 네. 내주고 시작했더라면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을 느꼈을 텐데요. 아마도 첫 경기의 첫 세트 가장 네. 긴장되는 순간이고 과연 나는 적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숙제가 좀 고민이 좀 많았을 텐데 일단 첫 세트를 잘 뚫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당점을 낮춰서 끌어서 옆돌리기로 1세트를 가져간 루피체넷입니다. 4전 3선승제로 진행되는 128강전 경기 루피체넷과 안토니오 몬테스의 경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2세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경주입니다.